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것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영어로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입니다. 이 density가 이것이 이제 밀도이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결과를 얘기 드리면 모든 통계와 확률은 이 확률 밀도 함수 이것으로부터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 여러 가지 정규 분포 이런 것도 결국은 확률 밀도 함수로 이쪽으로 귀결이 돼서 여기에서 확률 통계와 확률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말이죠. 이 그림은 다 뭐죠? 확률 정규 분포 함수죠. 종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x는 해서 n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규 분포 함수. 그래서 이제 노멀이 이제 정규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정규 분포 함수고 이거는 뭐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 분포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표본이나 모집단의 그 데이터를 이런 정규 분포 함수로 변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이 표준 편차 이것이 작아질수록 이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높이는 올라가죠. 전체 확률은 1이니까 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 표준 편차 이쪽 안에 한쪽으로의 면적이 0.3413 이쪽으로도 반대편으로도 면적이 0.3413 양쪽으로는 68.3%가 된다고 했죠. 이 정규 분포 함수는 좌우로 대칭입니다. 좌우로 대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168에 해놓고 3.8, 3.8 하면 168cm하고 여기에 3.8 구간에 양쪽으로 68.3%가 이 안에 포함이 된다, 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정규 분포 함수에서 확률 정규 분포 함수가 이제 그려지죠. 그 다음에 그 식은 말이죠. 모집단의 경우에 이 그래프의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집단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중심 극한 정리 거기서 나온 식이죠. 그래서 표본들의 표본 평균의 집단이에요. 이건 요거는 이제 모집단은 모집단 안에 그 데이터들의 이게 확률 변수가 되고 여기서는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 표본을 많이 추출하는 거니까 그걸 한 집단으로 봐가지고 그 많은 표본들의 이 평균의 분포, 그 평균의 분포 x바예요. 평균의 분포에 대한 함수식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시그마하고 모집단 표본 평균이 집단 그러니까 많은 표본을 뽑았을 때 각각의 표본 평균이고요. 그거에 대한 함수는 시그마 대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만 바뀌고 여기에 이제 x 대신에 각각의 표본 평균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각각 이것이 이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확률 변수가 여기선 이것이 확률과 변수가 되고요. 자, 그럼 이러한 정규분포의 함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 정규 분포 함수로부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확률 정규 분포 함수는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의 그 표본 집단 그거에서 이제 함수 식은 다르죠. 달라서 이제 우선 모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모집단에서는요, 모집단 안의 데이터가 확률 변수가 되죠. 모집단 안의 데이터가 확률 변수예요. 그럼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전국의 학생이 모집단일 때 그 학생들의 키가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이 종함수라고 하잖아요. 종함수의 그 함수식은 이제 fx는 해가지고 이런 식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m은 이제 모집단 전국 학생 고등학생의 평균 키가 되는 거고, 요거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시그마가 이거 이제 x라는 건 ex가 ex니까 그 어느 이제 평균 키가 168이라면 이거 이제 다른 x 값에서 이제 x 값이 이게 확률 변수가 되니까 이런 이제 해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식은 말이죠. 우리가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그마 자승이니까 이건 시그마를 이게 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 분모도 자승, 분자도 자승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밖으로 내놓고 요 자승 부분을 몰아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분의 자승,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다른 치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치환한다고.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시그마, 이거를 z라는 이런 변수로 우리가 치환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1이라고 놓으면 말이죠. 이 값을 1이라고 하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죠? 1분의 1이니까 여긴 그냥 2파이분의 1이 되고, 2의 자연지수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z 자승,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이 되죠. 이런 함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굳이 이 z를 쓰지 않고 이제 그냥 x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수니까 그냥 x라고 그냥 표현해. fx 함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함수니까 x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보면 말이죠. 이걸 보면은 여기서 정기분포에서 여기 있던 시그마라든가 m이 이게 사라졌죠. 이 식에서 m이나 시그마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냥 x 하나만 가진 일반 함수가 돼버렸어요. 여기서는 m하고 이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함수의 그래프가 시그마에 따라서 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고요. n값에 따라서 이제 종의 평균점이 뭐 1위로 갔다가 좌우로 갔다, 이 좌우로 이동할 때 이건 좌우로 이동할 거고, 그래프가 이거는 이제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치환을 하고 시그마를 일러 놓으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그냥 뭐 일반 그냥 fx 함수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정기분포 함수에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여기서 사라져서 무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의미인가 하면 평균이 어떻게 되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든 모든 것이 이 값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다 통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m 값이 어떻게 되든 시그마 값이 어떻게 되든 결국은 이 fx라는 이 한 개의 그래프죠. 이 그래프는 이미 다 결정됐죠. 상수도 다른 상수도 없어요. 이거 다 이미 고정된 상수고 x좌승이니까 이 그래프는 한 개의 고정 완전한 그래프가 돼요. 한 개의 그래프가 된 겁니다. 이건 그래프가 뭐 두 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개의 그래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를 우리가 정규분포를 표준화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함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더 편하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정규분포는 이 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m이나 시그마가 여기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평균값을 어떻게 갖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어떻게 같든 어떤 정규분포 함수라도 결국은 이 한 식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표변 평균의 집단, 이게 지금 이 용어를 제가 쓴 건 이제 중심 극한 정리에서 썼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때 표본을 매우 많이 추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본을 매우 많이 추출하면 각 표본에 이제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표본의 평균, 만약 1000개를 표본을 1000개 만들었다면 표본 평균이 1000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이제 집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표본 평균의 집단, 표본을 1000개, 수량이 1000개가 되는 표본을 추출했을 때 각각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0개의 평균이 각각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 이해가 하기 쉽게 그냥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본의 평균이 각각 표본의 평균이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1000개 표본을 추출했다면 확률 변수가 이제 1000개가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러게 되겠죠. 이때 이제 종의 함수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뽑아 가지고 정규 분포로 이제 함수로 만들면 이런 정규 분포 함수가 되죠. 이런 정규 분포 함수가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표본인 경우에는 확률 변수는 x바 각각의 그 x바는 이제 각 표본의 평균값이고 m은 그 표본 전체 평균값이죠. 이거는 이제 모평균값하고 같아진다고 해서 m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준 편차와 같은 의미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n이 뭐죠? 요거는요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개수가 아니에요.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표본을 지금 1000개를 추출하들 때 각 표본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원소를 10개씩, 데이터를 10개씩 뽑아내느냐, 10개씩 뽑아가지고 이제 한 표본에 대해서 데이터를 10개씩 뽑아가지고 1000개를 만들 때 10개씩 뽑느냐, 혹은 5개씩 뽑느냐, 혹은 그 안에 한 표본의 원소를 15개를 하느냐, 그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런 표본 평균 집단의 함수 정규 분포 함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식은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쓰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아주 결정된 수이니까 표본에서 이거 빼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여기도 루트 n분의 n의 자승 x바 마이너스 m의 자승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치환을 시키는데 z를 이런 식으로 이거로 치환하면 이 부분이 z가 되죠. 여기가 z가 되죠. x-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z가 되고 이걸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1로 놓으면요. 앞에 이제 모집단에서는 그냥 시그마지만 여기 표본 평균의 집단에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1로 놓자고요. 이건 결정된 표본이 이미 나오면 이건 결정된 숫자이니까 그럼 이걸 놓으면은요 결국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일반 함수로 비연수를 x로 나서 이렇게 함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함수는 앞에 그 모집단에서 만든 함수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나 표본 평균 집단 표본 평균의 집단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다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기 분포에 있던 x바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본 평균의 그 함수라도 이것으로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이런 식이 되는데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와 같은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나 표본 평균 집단, 표본 평균의 확률 밀도 함수나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확률 밀도 함수는 모든 정규 분포 함수를 이 확률 밀도 하나로 통일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확률 밀도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어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모집단이나 표본 집단이나
표본 집단이죠. 표본의 평균의 집단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식이죠. 이 한식으로 통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한식으로 통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이제 표시가 되느냐 하면 이제 확률 변수가 아까 그 치환한 Z가 되죠. 이것이 확률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시그마를 뭐로 봤어요? 1로 봤잖아요. 1로. 그러니까 이 시그마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 값이 1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평균 값은 어떻게 돼요? 평균 값은 0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평균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평균 값이 제일 확률이 큰 요 중앙 값인데 이 가운데 값인데 이거는 Z가 0일 때죠. 이것이 0일 때 이 값이 제일 크잖아요. fx 값이 이게 0일 때 제일 큽니다. 0일 때 제일 크니까 여기다 Z가 0일 때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Z가 0일 때 이것이 제일 커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함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제가 이제 비연수를 Z로 표시한 거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fx 하면은 이제 여기 x를 표시를 하죠. 우리가 fx를 표시하죠. z가 일 때는 z를 표시하고 일반 우리가 그냥 함수니까 그냥 비연수를 x를 표시하면 fx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확률 밀도 함수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시그마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률을 볼 때 0부터 여기 1 사이의 면적이 0.341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여기서 0.3413 그래서 마이너스 Z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될 때는 68.3%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바뀐 겁니다. 결국은 이 Z가 아까 되죠. 모집단에서는 시그마분의 X-M 표본 평균의 집단에서는 시그마 이렇게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적용하면은 모집단의 그 정규 분포나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가 이 한 개의 그래프와 식과 그래프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결국 우리가 모든 확률을 계산하게 돼요. 통계 확률을 이 그래프 하나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뭐 이산 데이터 뭐가 나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 함수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이 확률 밀도 함수 이거로서 이제 앞으로 모든 확률을 계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마지막 확률 통계에서 마지막 함수와 그 그래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Z를 우리가 이제 보통 표준 점수라고 부르고 이걸 Z 표준 점수 혹은 Z 값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표준 값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용어가 나올 때 표준 점수 하면 이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 Z 값, 치환한 Z 값입니다. 혹은 Z 밸류, Z 값, 혹은 표준 값 이렇게 볼 경우는 이 Z 치환된 값을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확률 밀도 함수는 바로 이 함수예요. 이미 벌써 그냥 일반적인 이런 함수, 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정규 분포, 이것은 정규 분포 함수죠. 확률 정규 분포 함수는 이제 이게 시그마로 표시되잖아요. 시그마로 표시되고 여기에 이제 확률 변수가 나오죠. 시그마로 표시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 함수 아니에요. 정규 분포 함수를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확률 밀도로 함수를 하면 이제 그 치환 변수가 이제 Z고 일반 함수를 표시하면 그냥 X를 표시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 시그마가 정규 분포에서 시그마가 1이 돼요. 시그마가 1이 되고 XI 값이 여기에서 이제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XI 값이 여기서는
ZI 값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요것이 요거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 함수에서 확률 변수의 값 xi가 zi로 이렇게 여기 이죠. 이 xi 값이 혹은 x바의 값이 여기서는 x나 x바의 값이 결국은 zi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의 값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정규분포 함수는 이거하고 m으로 결정되니까 이 모든 이 m 값이 시그마 값이 얼마가 되든 어떻게 되든 모든 정규분포 이 함수는요. 여기 있는 함수가 있지. 이 함수는요. 결국은 이렇게 시그마 값이 1로 바뀌고 xi 값이 이 시계에서 zi로 바뀌면서 확률 밀도 함수로 변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 분포 함수는 모든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결국은 이 한 개의 확률 밀도 함수로 전부 다 똑같이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변환이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가 1로 변환이 되고 xi 값이 zi 값 이 시계에서 xi 값이 이런 zi 값으로 변환이 되는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니까 모든 정규 분포 함수가 이 하나의 확률 밀도 함수로 결정이 통일이 돼 가지고 표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